여러분, 이 남자는 왜 서울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팔고 경북 산골로 들어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을까요? 그것도 빚까지 지고 말이에요. 오늘은 귀촌의 환상에 빠져 모든 것을 걸었다가 뼈아픈 현실을 깨달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김태수 씨, 올해 57세입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낸 평범한 가장이었죠. 아내 미영 씨와 함께 강남구 대치동 40평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끝없는 야근, 상사 눈치, 후배들과의 경쟁.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55세가 넘어서면서 은퇴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 하나가 태수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목은 서울 떠나 시골에서 월 300만 원 벌며 행복하게 사는 법이었죠. 영상 속 주인공은 태수 씨와 비슷한 나이의 전직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경남 하동의 작은 마을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바치를 하고 점심에는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저녁엔 마을 이웃들과 막걸리 한잔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수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미영 씨는 처음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농사를 뭘 알아? 라며 말렸지만 연일 이어지는 남편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영 씨도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매일 반복되는 아파트 생활이 무료하기만 했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태수 씨가 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선배 하나가 경북 영천에서 귀농한 지 3년째라는 거예요. 태수야, 정말 좋다. 스트레스 없고 공기 좋고 사람들도 순박하고 너도 한번 와봐. 우리 동네에 괜찮은 농가주택 나온 게 있어. 선배의 말에 태수 씨 부부는 주말을 이용해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의 작은 산촌 마을이었어요. 선배가 안내해준 집은 30년 된 한옥을 개조한 농가주택으로 앞마당에는 텃밭이, 뒷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죠. 어머, 정말 좋다. 여기서 살면 우리도 자급자족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 미영 씨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집값은 1억 2천만 원. 서울 아파트 가격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팔면 3억은 남는데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태수 씨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흥분한 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바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을 내놨어요. 다행히 한 달 만에 4억 2천만 원에 팔렸죠. 회사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받으니 총 8천만 원. 아파트 매매 대금과 합쳐 5억 원의 종자돈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평생 써도 남겠어. 태수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사비용, 집 수리비, 농기구 구입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돈이 줄줄이 나갔죠. 특히 30년 된 집의 보일러를 교체하고 화장실을 수리하고 지붕방수 공사를 하는 데만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야. 태수 씨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어요. 선배의 조언에 따라 딸기 농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농사란 게 유튜브로 배운 이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건 처음에는 상쾌했지만 한 달만 지나도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30년간 책상에만 앉아있던 몸이 갑작스러운 육체 노동을 감당할 수 없었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삐걱거리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 부족이었습니다. 딸기 모종을 심어놨는데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물 주는 타이밍을 몰라서, 비료 주는 방법을 몰라서,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못해서 온갖 이유로 작물들이 시들어갔죠. 선배님,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아, 농사가 어디 1, 2년에 되는 건가? 최소 5년은 배워야지. 선배의 말에 태수 씨는 머리가 띵했어요. 5년? 그럼 그동안 수입은 어떻게 하지? 첫 해 딸기 수확량은 처참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월 200에서 300만 원은 벌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50만 원도 안 됐죠. 전기료, 물값, 종자값, 비료값 등을 계산하면 오히려 적자였어요. 게다가 도시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생겼어요.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이 없어 필수, 난방비 도시보다 훨씬 많이 나옴.
생필품 구매비 마트까지 40분 거리 등등.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은 좋게 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냐? 미영 씨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죠. 대화 소재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컸고, 특히 미영 씨는 답답해 죽겠어라며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태수 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딸기 농사로는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걸 해보자. 펜션은 어때? 미영 씨와 상의 후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집을 펜션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한옥의 정취를 살린 전원체험 펜션이라는 컨셉으로 말이에요. 공사에 들어간 돈이 1억 2천만 원. 인테리어, 화장실 증축, 온돌방 설치 등등. 또다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펜션을 오픈했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인터넷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예약 시스템 관리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SNS를 척척 활용하던데 50대 중반의 태수 씨 부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간혹 손님이 와도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에서 온 젊은 커플들이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려요? 근처에 카페나 맛집은 없나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라며 불만을 쏟아냈죠. 별점 테러까지 당했어요. 가장 큰 충격은 겨울이었어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손님이 아예 없었거든요. 산골 마을의 겨울은 생각보다 춥고 을씨년스러웠어요. 난방비는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는데 수입은 제로. 여보, 우리 잘못 생각했나 봐. 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태수 씨는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바로 처음 해봤던 그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면 되는 거냐? 분노한 태수 씨는 그 채널에 악플을 달았죠. 거짓말쟁이. 나처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지만 채널 운영자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준비와 공부 없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3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태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걸. 영상 중간중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소 3에서 5년은 각오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마다 미영 씨가 태수 씨를 위로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젊을 때부터 모험 한번 안 해봤잖아. 이번 기회에 해본 거야. 실패해도 우리 나이에 이런 경험 해본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미영 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펜션 홍보도 해주고 손수 만든 반찬으로 손님들을 접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통장 잔고가 5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미영 씨가 말했어요. 여보, 서울로 돌아가자. 우리 딸들 걱정도 되고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태수 씨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봐. 하지만 선배가 찾아와서 말했죠. 태수야, 너 실패한 게 아니야. 그냥 준비가 부족했던 거지. 나도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너는 시작할 때부터 너무 큰 그림을 그렸어. 펜션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선배의 말이 맞았어요. 태수 씨는 귀농을 단순히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했던 거죠. 농업의 특성상 몇 년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하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는 걸 간과했어요. 어느 날 밤 태수 씨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깨달았죠. 자신은 귀농을 로망으로만 접근했다는 걸. 충분한 공부도 하지 않았고 단계적 계획도 없었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성공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그들도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그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귀농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한 방식이 잘못됐구나. 2년 만에 태수 씨 부부는 서울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펜션으로 개조한 집을 9천만 원에 팔았죠. 2년 전 1억 2천만 원에 산 집이었는데 개조비까지 생각하면 1억 원 넘게 손해를 본 셈이었어요. 서울 집값은 그 사이 더 올라서 예전 동네에서는 전세로밖에 살 수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3억 원, 월세 80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다. 태수 씨는 자책했지만 미영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2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잖아. 그것도 값진 경험이야. 서울로 돌아온 후 태수 씨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어요.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중소기업 고문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죠. 월급은 예전의 절반이었지만 귀농 실패 후의 태수 씨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어요. 미영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배운 전통 요리 기법이 의외로 인기였죠. 실패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네. 6개월 후 태수 씨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귀농 실패기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연재했는데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비슷한 꿈을 가진 중장년층들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다. 덕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게 됐다는 댓글을 달았죠. 태수 씨가 블로그를 통해 전하는 진짜 귀농 준비법은 이렇습니다. 1. 최소 2년간 주말 농장 경험하기. 농사가 어떤 건지 몸으로 먼저 느껴보세요. 유튜브로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2. 목표 지역에서 1년간 월세 살아보기. 팔고 가지 마세요. 임대부터 하세요. 그 지역 생활이 정말 맞는지 충분히 경험해보고 결정하세요. 3. 기존 수입원 유지하기. 농업만으로 생계를 꾸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업 개념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4. 충분한 자금 준비하기. 최소 1억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집값 말고 순수한 여유 자금이요. 5. 기술 습득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부터 수강하세요. 이론을 모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1년 후 태수 씨 부부는 작은 행복을 찾았어요. 서울 생활의 편리함을 다시 누리면서도 시골에서의 경험을 통해 소박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됐죠. 주말에는 경기도 근교의 농장에서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를 도우며 농업에 대한 꿈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어요. 큰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여보, 그때 무모하게 도전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 덕분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잖아. 태수 씨는 이제 말해요. 귀농도 좋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는 그냥 꿈으로 남겨두는 게 나아요. 현실과 꿈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진짜 지혜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태수 씨처럼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계신가요? 귀농, 귀촌, 카페 창업, 펜션 운영.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 도전하신다면 태수 씨의 실패담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꿈은 꿈대로 소중하지만 현실적인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